상식을 뒤엎은 반전 판례 20가지. 몰라서 당했던 상인법 바로 그 판례.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수억 원 자산이 날아갈 수 있는 상가 임대차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 공개합니다. 1. 환산 보증금 넘으면 자동 연장 안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충격.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인법. 사업자 등록 가능한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차인이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기억하세요. 이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상인법의 핵심 보호, 즉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는 상한선 같은 핵심 방패를 잃게 됩니다. 2025년 기준 환산 보증금 상한선 서울 9억, 수도권 및 부산 6.9억, 광역시 및 세종시 등 5.4억, 그 외 3.7억.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분들.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명확하게 재계약 의사를 주고받지 않으면 당신의 계약은 소리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섬뜩한 사실. 지금 바로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보세요. 2. 고액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나가달라 하면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 계약은 상인법이 아닌 훨씬 더 차가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면 6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저 나갈게요 하면 1개월 뒤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공포스럽냐고요?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즉,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하면 그 기간을 계산해서 무조건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연장 의사를 미리 표현해야만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계약 만료 당일에 계약 끝. 통보해도 된다고요? 상식 밖의 판례 세 번째. 보통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하려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달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계약 만료일 당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저 계약 연장 안 할래요. 라고 계약 만료 바로 그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바로 퇴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분들, 임차인이 기간 내에 아무 말 없으니 자동 연장되겠지 하고 안심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빈 상가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미리미리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4. 과거에 월세 3번 밀린 적 있다면 지금 다 갚았어도 계약 연장 거절당할 수 있다. 이건 임차인분들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상인법상 임차인이 월세 3번, 즉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3기 연체 사실입니다. 설령 당신이 지금 밀린 월세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단 하루라도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월세를 밀린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당신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대법원은 된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가 당신의 10년 장사를 넘어 비싼 권리금까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하고 싶다고요? 그럼 이것부터 하세요. 이제 임차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금 이야기입니다. 상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목숨 걸고 보호해줍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권리금 보호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에게 중요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신규 임차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임대인에게 제시하면서 주선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누가 들어오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아무 보호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연락처는 뭐고 계약 의사가 확실합니다. 라고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약을 주선해야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을 때 당신이 손해배상 청구에 칼자루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6. 아니, 방금 새 임차인 주선해야 한다면서요? 이럴 땐 안 해도 됩니다. 언제나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번거롭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내가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우리 애가 여기서 사업하려고요. 등과 같이 명확하게 못 박았다면 당신은 굳이 새 임차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이런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 의사표시는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녹취를 하시거나 내용 증명 등 문서로 받아두세요. 당신의 권리금을 지키는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7. 10년 이상 장사했으니 권리금 못 받는다? 노노. 기간 상관없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상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장사했으면 이제 끝이네. 권리금도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 제한이 맞지만 계약기간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이 10년 제한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10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장사를 1년 했든 10년 아니 20년을 했든 기간에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는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제발 꼭 기억하세요. 8. 상가 건물 경매 넘어가면 권리금 날린다던데. 이런 경우엔 살릴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권이 소멸되면서 원칙적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내 권리금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권리금을 살릴 수 있는 경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당 건물의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어야 하고 임차인이 상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당신이 선순위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대항력을 갖췄는데 보증금마저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니 이런 경우엔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9. 매수인이 자꾸 잔금 안 줘서 속 터져요? 그럼 이것 하세요. 이제 매도인분들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은 잘 치렀는데 잔금 날짜에 자꾸 잔금을 미루는 경우, 심지어 매도인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가격을 깎으려는 경우, 이럴 때 매도인이 쓸 수 있는 법적인 최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최고입니다. 이행최고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독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무사 등에 맡겨놓고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서류들을 찾아가세요.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내용 증명 등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소갈이 그만하시고 당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10. 우리 가게 소문난 맛집인데 이럴 땐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자, 임차인분들 또 하나의 뒤통수 판례입니다. 상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당신에게 나 지금부터 이 상가를 1년 6개월 동안 비워둘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당신 가게가 줄 서서 먹는 소문난 맛집이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이 조항은 임대인이 악용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권리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서에 나갈 때 권리금 포기. 썼는데 이거 효력 있나요? 답은 노. 자, 여러분의 숨통을 트이게 할 판례입니다. 상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 바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 주선을 포기한다. 나갈 때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와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내용은 상인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당신이 이런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러한 특정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면 나중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재소전화해줘서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물론 재소전화해줘서도 강행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12. 그럼 권리금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전부 무효. 이럴 땐 유효해요. 위 11번의 예외 상황입니다. 모든 권리금 포기 약정이 무효인 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임대인이 과거에 직접 장사하던 가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넘겨주면서 앞으로 이 가게에 들어오는 다른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없던 권리금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리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권리금 관련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계약서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3. 임대인이 다른 핑계로 계약 거절했는데 어쩌다 보니 1년 6개월을 비워뒀다면 권리금 물어줘야 할까? 위 10번에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영리 목적 사용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임대인이 계약갱신이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다른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한 후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우연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핵심은 바로 의도입니다. 애초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부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계획이 있었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처음 계약갱신이나 신규 계약을 거절할 때 비영리 목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댔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넘게 상가를 비워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보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공장, 창고,
이런 곳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고요?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물 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현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단순히 물건 보관, 제조, 가공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거나 보관한 물건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고 파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공장 창고도 상임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임차하신 분들, 직접 판매나 거래 등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상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신의 사업 형태를 잘 따져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15.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 보증금 다 까먹으면 불법 점유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바로 불법 점유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연체차임 등이 계속 쌓여서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더 이상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았으니 나도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거나 마이너스가 된 시점부터 임차인은 불법 점유가 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상황을 해결하거나 퇴거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16. 상가 계약 2년 했는데 매년 월세 올려달라고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다고 해서 2년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아닙니다. 상임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또는 차임 등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2년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그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17.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5% 상한선도 없이 임대인만 차임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임차 건물 사용 수익에 따른 이익이 줄어든 경우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의 감액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임대인의 증액 청구와 달리 임차인의 감액 청구에는 5% 상한선이나 1년 이내에는 못한다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감액 요구 또한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액이든 감액이든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와 협상,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8. 상가 건물 일부만 임차했어요? 사업자 등록 시 이것 꼭 챙기세요. 안 그러면 대항력 잃어요. 상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때 상임법상의 대항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치명적인 주의점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고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고.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고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임차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항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상가 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차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 손으로 그려서 첨부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그림 하나가 당신의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19. 상가 건물주 바뀌었어요? 밀린 월세는 새 주인한테 안 넘어갑니다. 상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건물이 팔리기 전에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밀렸던 월세도 새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넘어올까요? 정답은요? NO.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 밀린 돈은 여전히 전 임대인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새 주인이 밀린 월세를 받고 싶다면 전 임대인과 채권 양도 계약을 맺고 밀린 월세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20. 상가 임대인, 주택 임대인, 계약갱신 때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상임법과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관련 역할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 거절, 통지 기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상가 임대인의 역할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있을 때 이를 함부로 거절하면 안 되는 수동적인 역할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더 강조됩니다. 주택임대인의 역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임대인은 본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할 능동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보호의 핵심이며 임대인은 이를 함부로 거절 못하는 반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통해 계약 종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임대차 관계에 임하는 것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진 위 내용들은 실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적용된답니다. 이 글이 상가 임대인분들과 임차인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